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덕소고등학교 이제 국어 예비 고2 진학하는 우리 아이들 대상으로 국어 설명을 시작할 김채영 강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덕소고 1학년 국어 어땠는지 좀 분석을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번 겨울방학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커리큘럼 끌고 가서 우리 아이들 내년에도 1등급 어떻게 맞이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야무지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1학년 국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시지 않나요? 제가 이때까지 파악했던 덕소고등학교와 그 다음에 올해는 굉장히 경향성이 많이 달랐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문항 구성 객관식 30문항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이 경향성은요. 덕소고뿐만이 아니라 올해 다른 학교들도 거의 대부분이 단답형 아니면은 객관식으로 거의 구성이 되는 추세였습니다. 왜냐면 거의 이제 구성 자체가 아이들 대부분이 3등급 이상으로 좀 마치게끔 하려는 그런 학교들의 노력이 보였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좀 웬만하면은 아이들이 좀 이렇게 쉽게 웬만하면 좀 이렇게 도태되지 않게끔 하려는 그런 학교들의 노력이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객관식 같은 경우는 찍어서라도 아이들이 맞힐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실 부분 점수로라도 변별력을 내야 하거나 아니면은 상위권 아이들은 조금 억울해하는 그런 시험의 유형이었죠. 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사실 저희 수강생들은 상위권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의 입장이어도 사실 객관식 30문항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시험지를 보면요. 보기를 통해서 이제 본문과 주제가 유사한 외부 작품이 연기가 된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된 외부 작품 문항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지금 시험지 분석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번 중간고사였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제가 분석을 드리는 시점은요. 아이들 2학기 기말고사를 앞둔 지금 11월 말입니다. 네. 근데 이번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가 1등급 커트라인이 87점이었어요. 네, 굉장히 어려웠던 시험이었죠. 근데 사실 상위권들 사이에서는 상위권들은 큰 요동성이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중간 등급의 아이들이 많이 후두둑 떨어진 시험이었는데요. 그 요인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요인들이 어떤 것이었냐? 이제 외부 작품이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그 외부 작품들이 어떤 유형이었는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집중해서 되시죠? 네, 세 번째 마지막 얘기를 드리자면요. 이제 저에 대한 어필이에요. 사실 근데 제가 얘기한 부분들에서 다 나왔다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특이사항, 좀 학교 자체의 특이사항을 얘기를 드리자면요. 사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원래 기존의 정답만 처리를 해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았을 때에는 1학기 때에도 그랬고요. 이제 뭐, 개중에 좀 야무진 아이들이죠. 뭐, 이것도 복수 정답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얘기를 좀 이렇게 야무지게 얘기를 하면은 학교에서 이것도 그래 답안으로 처리를 해줄게 해가지고 복수 정답으로 처리된 어휘 문항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14번 문항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요. 이제 우리 덕소고 친구들 듣는 친구들은 알겠죠. 근데 제가 보았을 때는 이제 아이들이 좀 헷갈렸어요. 뭐 중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뭐 이러는데 제가 보았을 땐 중의적 해석의 여지 없습니다. 네, 공부를 좀 덜 하는 거고요. 그다음 19번 문항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거 좀 체감 난도가 높게 느껴졌을 수 있는 이제 중세 문헌 중에서 석보상절이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네, 이 문헌은 우리 교과서에 있지 않은 문헌이고요. 학습 활동에도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께서 프린터로도 주시지 않는 그런 작품이에요. 근데 그 작품 이제 떡하니 갑자기 갑작스럽게 등장을 한 거죠. 하지만 선택지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강생 아이들은 대부분 맞췄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난이도를 보자면요. 작년 기출을 풀어봐도 별 소용이 없을 만큼 예년에 비해서 난이도가 굉장히 상향화되었고요. 우리 아이들이 의식하는 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 사실 못지않게 밀도가 굉장히 높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선택지의 외부 시조나 낯선 현대시들이 연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되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문학에서 좋아하는 그런 정서가 있어요.
뭐 이별의 정한, 이별로 인한 그런 한의 정서, 그 다음에 뭐 자연에 대한 친화적 정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시험 범위에 하나씩 작품들이 등장을 한다면요. 시험 범위로 하나씩 뭐 예를 들어 작품이 있다면요. 그 작품들과 연계되어 있는 외부 작품들을 뭐 예를 들어 선택지에 쭈루룩 넣는다던가, 아니면 보기에 뭐 말도 안 하고 예를 들어 예전 뭐 사전 예고되어 있던 시험 범위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떡하니 넣고 이 작품이 연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혹은 공통점 차이점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수능 연계형이죠. 근데 원래 덕서고등학교에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연도부터 특히 갈수록 난이도가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비해서도 또 2학기 중간고사 때 더 어려워지는 경향성이 점점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수강생 아이들도 인정하는 바인데요. 점점 수능형 학교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이들의 그런 수준도 높아져 갑니다. 이제 5등급제로 변환되면서 내신이 더욱더 1등급 아니면은 사실상 이제 뭐 1등급 아니면 더욱더 사실 이제 노리기가 힘들죠. 근데 1등급을 정말, 그래서 1등급 아니면은 사실 의미 없는 점수가 솔직히 말하면 되어 버렸는데요. 1등급을 노리고 온 외부 학생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 학생들, 수강생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리고 1등급 컷이 뭐 87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낮다고 해도 상위권들 사이에서의 밀도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뭐 87점, 뭐 예를 들어서 뭐 93점까지는 거의 대부분 기존 아이들이고, 그 다음에 뭐 87점까지가 뭐 1등급 마지막 등수 때, 그리고 그 이후는 뭐 100등 가량 뭐 이렇게 차이가 나고, 뭐 77점 뭐 이렇게 차이가 나고 뭐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이제 덕소고 자체가 또 특이한 케이스가요. 이과 아이들보다 문과형 아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또 정해진 시험 범위 막 달달달달 외우는 거에는 강세를 보이지만요. 문법이나 비문학처럼 오히려 딱딱딱 떨어지고 조금 체계화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에 오히려 약하고 좀 긴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또 PR 드리고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이번에 저희 중간고사 원생 최고점 100점을 배출했는데, 이 친구가 원래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121등이었습니다. 80점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 꾸준히 저와 함께 수강했고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수업을 들었는데, 이번에 이 어려운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저는 사실 이번에 덕소고등학교를 처음 맡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수강생 157%를 달성했고요. 그리고 재원생 41.2%가 이제 등급은 사실 학기 단위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 정직하게 이제 1학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1등급 재원생 41.2%가 1등급을 맞았고요. 그 다음에 1학기에는 제가 전교 1등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뭐 이런 다른 것들 말고 실력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강사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제 1학년은 그렇다 치고 2학년 때 제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끌고 갈 것인지, 사실 저는 1학년 수강생보다 이렇게 좀 딱딱딱딱 수업 스타일도 그렇고요. 이제 제가 설명회를 하는 그런 뉘앙스를 보시면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수업도 조금 빡센 편이고 이렇게 아이들을 정말로 성적을 끌고 간다. 얘들아 뭐 노는 것보다는 좀 더 공부 위주로 가자,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고학년이 갈수록 아이들이 선호하는 그런 강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기대가 많습니다. 예비 고2 어떻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봐왔던 우리 아이들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커리큘럼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설문지를 직접 돌렸어요. 얘들아 뭐 어떤 게 제일 힘들어? 선생님이 뭐 해줬으면 좋겠어? 돌렸더니 1위가 의외로 읽기 싫게 생긴 화법, 작문 영역 있죠. 보기 1, 보기 2, 그리고 그래프, 표 이렇게 나오는 것들. 그거를 문학, 비문학, 화법, 작문, 문법 막론하고 이런 형태가 제일 하기 싫대요. 그러니까 안구운동하는 형태가 제일 하기 싫대요. 그래서 이거 같이 어떤 식으로 요령껏 어떤 것부터 읽어가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 읽어가는지 같이 해줄 겁니다. 이것도 스킬이 나름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긴 글 읽기 싫대요.
네, 그래서 이거 끈기 있게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정주를 읽지 않고 각각 문학, 그다음 비문학, 막론하고 어떻게 읽어가는지 그다음에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 다다익선이에요. 많이 알수록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쌓아줄 생각입니다. 오늘 살짝 수업 시간에 이런 거 할 거라고 얘기해 주니까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세 번째, 독서 킬러 영역. 3대 킬러 영역이 있죠. 법, 경제, 기술. 네, 이 부분 조금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고요. 각 영역별로 접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네, 그리고 문법. 좀 아이들에게 약한 영역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 같이 이제 문풀식으로 좀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제 이름이 김채영이기 때문에 뭐 국어 해가지고 김채영 이런 식으로 표지를 만들었던 저번 여름방학 교재 표지를 샘플로 가져왔는데요. 이번에는 표지 조금 더 예쁘게 리뉴얼 해가지고 독서책, 문학책, 그 다음에 이제 어휘책, 뭐 그리고 모의고사 클리닉으로 이제 시행할 계획인데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제 정규 수업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정규 수업을 예를 들어 금요일에 한다. 그러면은 월요일에는 이제 선택 사항이에요. 월요일에는 하고 싶은 학생들은 와가지고 80분 동안 원래 국어 영역은 모의고사를 80분 동안 보죠. 80분 동안 학원에 와서 진득하게 앉아서 한 회차 모의고사를 풀고 그 다음에 채점하고 오답 정리까지 하고 저에게 피드백을 받고 가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서비스로 클리닉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저와 함께 정규 수업을 듣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 2회 국어학원에 등원해가지고 국어 공부를 하게 되는 거겠죠. 네, 1학년 때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와도 된다. 그래도 선생님이 커버해 줄 수 있다 주의였지만 2학년 때에는 공부량을 늘리기 위해서 학원에 조금 더 한 번 더 와야 된다 주의입니다. 근데 이것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하는 학생들은 또 나름의 방식으로 달달달달 볶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정규 시간표를 대략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요. 이제 우리 아이들 실질적으로 저와 함께 학습을 하는 시간은 6시부터 9시인데요. 그 전에 30분 일찍 와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어휘책 있죠. 이거는 이제 주차별로 미리 숙제를 줍니다. 그래서 외워와야 돼요. 그래서 필수 고전 어휘, 뭐 한자 성어나 아니면 고전에서 나오는 시가 어휘들이 있어요. 빈출 어휘들. 그거 테스트를 30분 동안 볼 겁니다. 보고 그 다음에 뭐 피드백 이런 거 하겠죠. 저랑 구두 테스트, 뭐 피드백 보고 그 다음에 이게 독서 플러스 화법, 문학 플러스 문법 이렇게 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은 28학년도 개편된 수능을 봐요. 그 개편된 수능 체제에 따르면요. 독서와 화법이 융합으로 문제가 출제되어 있고요. 문학과 문법이 융합으로 출제가 되어 있어요. 샘플을 아마 모의고사 예비 시행안으로 나온 샘플인데요. 그걸 보시면은 보이실 겁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는 독서 문법 뭐 아니면 화법 문법 이런 식이었는데 이렇게 두 개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최초로 시행을 합니다. 이렇게 정규 수업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과제를 이제 이 동안에 조교 선생님께서 과제를 검사를 하고 계시면은 과제 안 한 학생들은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저와 함께 과제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 테스트 통과 못한 학생들은 테스트도 저와 함께 1대1로 구두 테스트 피드백을 다 받고 꼼꼼하게 지도하고 하원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학년 국어 어떻게 될 것인지도 궁금하시죠? 네, 이 부분은 수강생 친구들에 한해서 제가 직접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